아하하하. 오왕 얼마만입니까? 참 질긴 생명이네요. 하고 있다는 게 끝날 때 중요하죠. 끝날 때를 안 끝나면서 야. 이제 겨울왕국 첫 번째 시간을 지난번에 했고요. 4대 정령 사원소설을 중심으로 했고요. 네. 그 핵심이 이제 토화작용 얘기하고 두 번째 이제 제대로 된 큰 주제인 물은 기억한다. 그리고 아토알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겨울왕국이 내렸죠? 아닌가? 내렸죠. 내렸나? 네. 일단은 1000만은 넘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네. 네. 원도 1000만을 넘었고 투도 1000만을 넘은 진짜 기념비적인 작품이 됐어요. 네. 어떻게 애기 아버지로서 네. 원과 투의 어떤 그 체감이 어떤가요? 아예 원이 나왔을 때 2013년인가는 네. 아기가 없을 때예요. 아 그래요? 음. 근데 아기가 이제 태어나고 네. 예, 그 겨울왕국 2를 먼저 보고 네. 그다음에 완전히 빠져서 어허. 겨울왕국 1을 또 보고 아, 이 겨울을 내내 겨울왕국과 함께 늦게 빠졌구나. 원이 2013년에 나왔어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6년 됐지. 예. 그래서 아빠 나 아직 엘사야. 그러면서 이제 하루를 아직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네. 엘사 망토처럼 매달라고 하면서 레리꼬를 한번 해서 틀어놔야 저녁이 시작됩니다. 애기가 역할극을 좋아하잖아요. 예. 자기는 엘사고 저는 안나고요. 엄마는 올라프예요. 아니, 엄마가 싫어합니다. 저번에 뭐 어디 텔레비전 나오는 거 보니까 아예 네. 올라프 네. 팔을 뒤집어 쓰고서 아 요즘 많이 쓰죠. 맞아. 아 아빠 올라프가 커졌어 그거구나. 장갑 끼고 있다고. 너무 큰데. 가짜 같은데. 이제 벌써.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덕 선생님이 우주변화원리에 대한 글을 또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호. 아예 이게 월간개벽 월간지에다가 우주변화 원리 좀 예화로 있는 그런 내용을 쓰고 있는데 우와. 오행 부분을 좀 다루다가 네. 뭐 별 쓸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양의 오원소설, 그러니까 사원소설이 아니라 이제 네. 오원소설과 네. 오행을 이제 비교하는 그런 글을 썼죠. 아무도 못 쓰는 글이죠. 그쵸. 제가 볼 때는 못 쓰는 글이에요. 지금 없어요. 그런 글이. 제가 찾아봤을 때 그냥 한두 줄 조금 있다 말고 잘 알지도 못하고. 네. 그래서 월간개벽 홈페이지에 네. 가면 이제 조만간에 그 글이 올라오니까요. 음. 그리고 이제 개벽지를 한번 사서 보시면 네. 아주 이렇게 동서양을 아우르는 최고의 우주 원리에 대한 글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이야. 그 겨울왕국도 결국 엘사까지 치면 5원 소설로 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오늘 네.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원소설 하면서 약간 미진했던 부분이네요. 첫 번째 주제 겨울왕국은 토화 영화다. 네, 이렇게 한번 때려보고요. 흑토자? 예, 아름다운 목소리로 요걸 좀 읽어주시겠어요? 겨울왕국 2에서는 물과 불과 흙과 바람 4대 원소 얘기하면서 중앙에 올라서고 거기서 변법을 쓰는데 동양의 음양오행론하고 연결된다. 예, 이것은 이제 증산도 종도사님의 이제 말씀인데 네. 이 겨울왕국을 보시면서 평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겨울왕국 2에서 가장 이제 그 비밀의 영역인 아토알란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이 네, 아토알란 네,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사원소의 이제 상징들이 이렇게 펼쳐지면서 네. 이렇게 이제 바닥에 얼음으로 된 바닥에 사원소의 상징이 딱 내려오고 그걸 보고 엘사가 네. 중앙으로 발을 내딛게 되죠. 이렇게 딱 들어가는 순간 거기서부터 이렇게 막 뭐 아름다운 막 그림들이 펼쳐지고 약간 말 같은 형상과 4대 정령 같은 형상들이 막 뛰어다니고 네. 막 바람도 휘몰아치고 영상들이 막 펼쳐집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너무너무 네. 참 상제님 진리를 그대로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이다. 왜냐하면 태울주는 이 대우주의 내 마음의 거울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걸 어떤 퍼포먼스로 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준다.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그 진리의 깊은 비밀 세계를 보여준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그 가운데에 딱 자기가 들어가자마자 그건 뭐냐면 엘사 자신이 네. 이제 5번째 정령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 영화 제5원소랑 좀 똑같은 겹치는 거죠. 부분이 네, 있네요. 그렇죠. 네. 제원소가 네. 조금 더 이렇게 네. 그거 이제 거기 브루스 윌리스가 네. 같이 끌어안고 있는데 네, 네. 사실 이제 그 둘을 같이 보면은 더 좀 잘 만들었어요. 예, 아, 음양으로 해서. 음양으로. 아,
그럴 수도 거기서 있겠네. 이제 여자 하나를 갖다가 이제 네네. 하긴 했는데 네. 여기도 엘사가 이제 여자잖아요. 네. 그런 이제 어떤 여성의 그런 중심으로 해서 얘기가 끌어졌지만은 근데 그게 좀 더 어떻게 보면 음양론으로서는 더 나은 측면이 하도의 이제 중심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생수 성수로 보면 네. 뭐 1, 2, 3, 4, 5에 목화 토금수에 이제 배치가 이렇게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그 5토에 의해서 네. 그 중재가 이루어져서 자기 짝을 만나잖아요. 네. 그래서 중앙에 있는 5토도 음. 자기 짝을 만나서 10토에서 음. 5와 10이라는 15토가 음. 하도의 중심에 있게 되죠. 음양토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제우원소라는 영화에 이제 오히려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 그런 식의 더 잘 표현이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네. 면에서는. 그 생각 못 해봤는데. 아주 뭐 예리하신 해석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4원 소설, 5원 소설 이런 게 동양의 음양오행, 특히 하도의 모습을 네. 어떻게 서양에서 좀 설명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결과물이 아닌가. 그래서 그때는 뭐 사실 이제 같은 서로 영향을 주고 네. 분명히 초창기에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서 이제 나왔었는데 네. 서양 자연 철학에서는 그게 이제 신화적인 요소 네. 그리고 이제 세상을 다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라지고 네. 신비주의 쪽으로 이제 많이 갔죠. 음. 그러다 이제 나중에 등장한 게 연금술이라든가 마법사상 쪽에서 네. 그게 등장을 또 했었는데 르네상스 이후에 하지만 서양의 화학론이라든가 그 어떤 네. 물리의 과학 원자론 네. 같은 게 나오면서 다시 네. 이제 부정이 된 그런 게 있는 거고 동양에서는 이제 그게 꾸준하게 지금까지도 문화 전반을 형성하고 있는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엘사가 이제 오행으로 이제 완전히 오행으로 이제 설명해 보면 네. 목화금수의 중앙에 토 자리에 들어간 거다 이렇게 음. 볼 수 있는데 이걸 뭐 많이 설명하는 예화로 자전거 바퀴살로도 설명을 하죠. 이 우주가 네. 돌아가는 모습인데 네. 자전거가 이렇게 굴러간다. 바퀴가 굴러간다는 거는 우주가 어떤 움직임이 시작돼서 시공간 축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건데 그렇죠. 바퀴살이 4개가 있다고 보고 그렇죠. 물론 이제 동양에서 완전히 펼치면 12개의 12지지에 바퀴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4개의 바퀴살이 있는데 이거를 목화금수에 네. 이제 바퀴살이 있는데 이 바퀴는 실제 돌아가고 있는 운동의 중심축은 중앙에는 토죠. 예, 그렇죠. 바퀴살, 바퀴축. 네. 예, 그게 이제 토가 되는데 이 엘사가 이제 이 자리에 들어간 거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4대 정령이 진짜 이제 자기 모습대로 이제 갈 수 있게끔 된 거죠. 그 전에 엘사가 없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 이거지 이제. 맞아요. 엘사가 진정시키면서 이제 그래서 바퀴살 얘기를 해서 그런데 네. 이제 이 바퀴살은 이제 힌두 문명권에서는 이제 그 다르마 차크라라고 해가지고 진리의 수레바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윤회의 수레바퀴, 진리의 수레바퀴라고 하는데 우주가 이제 그 수레바퀴의 네.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그 형태를 보면 이제 4개 바퀴살이 있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오행이죠. 네. 또 하나 이제 8개 바퀴살을 가진 구금팔풍 운동의 그런 이제 바퀴살을 8개로 나타내는 그런 것도 있는데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불교에서 그게 이제 윤회 수레바퀴 법륜이라고 하죠. 법륜. 우리가 유명한 분이 계시죠. 법륜 스님. 법륜 그 법륜, 요즘 TV 예. 나오더라고. 그게 이제 법륜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제 진리의 수레바퀴라는 뜻이고 이제 네. 법륜을 이제 섞으면 처음에 굴렸던 초전 법륜이라고 그러거든요. 진리의 어떤 말씀을 전했다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법륜이란 말이 대단히 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쓸 수 없는 제가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구공 법륜 하면은 사실은 네. 대우주에 둥글어가는 어떤 거대한 우주 변화의 움직임을 다 표현한 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뭐라고 호로 자기 법명으로 이렇게 썼으니 쓰긴 그 법륜에 좀 대응되는 같은 말이 전륜이라 그렇죠. 해서 전륜성왕이란 말로 네. 이제 그게 대응되기 때문에 네. 함부로 쓸 수가 없는 사실 호죠. 그 자리에 갈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예, 그렇죠. 자, 그 정도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그래서- 9080 운동도 8개의 바퀴살의 중앙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상을 네. 곱하기 2를 하면 음양이잖아요. 네. 그래서 8개가 된 거예요. 예. 토는 가운데 중앙을 하나로 계속 보고 그것도 1 하나 대 4. 네. 하나 근데 대 1대 거기 2 곱하기 4를 하니까 8이 된 거죠. 그렇구나. 자, 네. 이제 토화작용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요게 이제 중요해서 이건 좀 길지만 좀 읽어주시겠어요? 북방의 겨울은 해자축, 봄은 임묘진, 여름철은 사오미, 가을은 신유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토가 있어서 해자축, 축토가 봄으로 넘겨주고 축이라는 건 오토다. 그리고 해자는 물이거든. 물이 발동해서 수생목이 돼야 한다. 그 얼어붙은 물을 깨트리는 게 뭐다? 토다. 토국수 해가지고. 그래서 우주의 조용한 그 겨울의 물을 엘사의 토기운이 조화의 손을 딱 한 번 건드리니까 겨울왕국에서 그 조화가 일어나가지고 그게 완전 토화영화다. 토화작용. 그 여왕의 손끝에서
모든 게 일어나는 것이다. 완전하게. 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아주 뭐 구어체로 된 거를 문어체로 잘 정리를 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교정하면서 이렇게 네. 했습니다. 쉽지 않네요. 이제 이 말씀 속에 이제 다 있는 것 같아요. 이야. 이제 정도사님의 네. 이 영화를 보는 시선 여기에 이제 네. 벌써 안목 자체가 틀린 그러니까요. 거예요. 저는 이게 감탄하게 되는 또 말씀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 영화의 주제가 또 물이기도 하고 맞아요. 중앙에 들어가면 토이기도 하고 수와 토에 대한 얘기가 뭐 계속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렇죠. 4대 정령 목화금수가 또 나오고 근데 여기서 해자축 22지지에 이제 우주가 이제 돌아가는 이치가 이렇게 있는데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제 봄은 임묘진, 여름은 사오미, 가을은 신유술, 겨울은 해자축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개월수로도 이제 12달로 또 이제 비유가 되잖아요. 네. 그렇게 배치가 되는데 여기서 해자축이 물, 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왜 마지막에 토가 그렇죠. 있냐? 그 물을 깨뜨려서 다음 봄을 이게 시작하기 위해서 이것은 이제 이게 동양의 이제 그 상극상생의 원리에서 이제 상극에 작용해서 결국 상생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좀 알아듣기가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네. 덕 선생님 한마디를 또 듣고 비유로 그러니까 이제 토화작용이라 하는 것이 네.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토의 조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조화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조에다가 네. 이제 화생을 화자, 네. 변화 화자라서 네. 변화를 만든다, 변화를 창조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서양은 그 중에 하나만 본 건데 네. 뭐냐면은 이 낳는 작용, 화생이라 해서 만물을 낳는 작용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서양에서 말하는 요건 이제 서양은 아니고 사실 이제 그 불교나 힌두교 쪽에서 얘기한 건데 네. 제오 원소가 네. 이제 아카샤가 이제 나머지 사원소를 낳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이제 약간 그게 좀 논리가 빈약한 게 좀 있고 네. 그 낳는 작용을 할 때가 이제 하나가 네. 토가 낳는 거죠. 네. 토가 이제 중심에서 네. 낳는 게 하나 있고 모든 만물을 낳는 이제 근원적인 천지 부모가 되는 거고 네. 두 번째 하나는 이 조변화라 해가지고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이게 이제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하는 네. 게 뭐냐면 수에서 목으로 네. 목에서 화로 이렇게 변화를 계속 넘겨주잖아요. 네. 네. 그것이 바로 토는 하나인데 네. 화생토 할 때만 토가 개입하는 게 아니라 네. 수에서 목으로 갈 때 목에서 네. 화로 갈 때 네. 변화의 마지막 토가 전부 다 개입을 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12지지에서 진술충미토라고 하는 건데 네. 그 토가 개입함으로써 변화가 전환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전환되는 거 네. 이것을 또 토화작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네. 자체가 이 토화작용에 의해서 우주의 변화가 사실 일어나는 거죠. 그 변화의 그 마디를 우리가 개벽이라고 그러고 개벽 네. 새로 열리기 때문에 네. 그 개벽의 모든 마디를 토가 개입한다. 토가 개입해서 개벽이 일어날 수 있게 그러니까 개벽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게 토화작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 그게 이제 토화작용의 두 가지인데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씨앗을 심잖아요. 네. 땅에다 씨앗을 심을 때 씨앗은 이제 둘로 구성이 음양으로 항상 공존하기 때문에 네. 이 씨앗이 우리가 수라고 그래 수. 우리가 이제 겨울이니까 네. 수잖아요, 수. 네. 물덩어리. 네, 물덩어리. 근데 씨앗은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겉에는 딱딱해요. 그 씨 맞아요. 껍질이. 네. 근데 씨앗 내부는 어떻게 됐어요? 하얗죠. 부드럽죠. 하얗고 부드럽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딱딱한 껍질을 음이라고 그러고 이제 이 안에 부드러운 네. 건 양이라고 그러면은 네. 우리가 수는 음이다라고 했을 때 그 음은 뭐냐면은 네. 바로 씨앗 껍질을 말해요. 껍질.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봄이 됐을 때 씨앗은 어떻게 이제 되냐면 씨앗 내부에 있던 이게 봄은 양액이 되기 때문에 네. 씨앗 내부에 있던 양이 같이 동기감응이 돼가지고 그 튀어나오죠 이렇게. 기운을 받으면서 이게 요동을 막 치거든요. 네. 양기운이 막 이제 네네. 뛰쳐나가려고. 네. 근데 그때 그걸 막는 게 뭐냐면 씨 껍질이 이제 막는 거죠. 씨 껍질은 수잖아요, 수.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이 씨 껍질을 어떻게 해야지 벗겨낼 수 있느냐? 그때 우리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 땅에다가 씨를 심죠. 아. 그렇죠. 바로 흙이 그 아. 토국수를 하면서 네. 씨 껍질의 그 응고작용을 막아주는 거예요. 이제 그 풀어주면서 부들부들하게 그 속에 하는 거예요? 있던 양기가 뛰쳐나오는 거. 그 뛰쳐나오는 거 뭐라고 그러냐면 수생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토국수가 먼저 일어나고 네. 그러니까 상극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상생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극은 이면에서 작용하는 거라고 그러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표면에서 작용하는 그런 현상적인 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생 상극이 항상 네.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구조되어 있고 그리고 오는 건 어떻게 되어 있냐 네. 고진감래처럼 네.
상극이 먼저 오고 상생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 일련에서도 네. 선천은 상극, 네. 후천은 상생의 이 구조를 선후 관계를 가지고서 변화가 사실 일어나는 것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예. 최고의 설명이었습니다. 아, 저는 들을 때마다 너무 감동적이에요. 수생모 이거. 예. 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실제 지구 일련에서는 이제 네. 씨앗이 발화하게 되고 그 우주 일련에서는 빙하기가 끝나고 아, 그 그렇죠. 우주의 봄철이 열리면서 실제 이제 이 인간과 만물이 이제 새로 이번 그 일련에서 그 네. 화생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네네. 이런 어떤 신비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 겨울왕국에서도 그거를 보여줄 네.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다 배치가 돼 있다. 물을 중심으로 하면서 네. 결국은 토의 자리로 들어가고 엘사가 그 자기 자신이 제 5의 정령이라고 아예 이제 결론 내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는 정말로 진짜 종수아님 말씀대로 토화 작용을 보여주는 영화인데 우리 한동석 선생 우주변화원리 책에는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정리된 표현이 있습니다. 네. 우주의 운동 목화 금수 변화의 매듭은 토화 작용이 본체가 되고 상화 작용이 객체가 되고 최종적인 완성은 금화 교역에 의해 이루어진다. 예. 그래서 우주 운동이라는 게 실제 이런 토화 작용이라는 네. 그 사계절을 이렇게 그 넘겨주는 그렇죠. 중재에서 넘겨주는 어떤 토화 작용이 핵심 이게 본체가 되고 네. 상화 작용이라는 어떤 객체가 있고 네. 이것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네. 최종적으로 완성은 네. 금화 교역 이건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 쉽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이런 하나의 사이클이 네. 그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아. 이렇게 해서 금화 교역이 이제 그거를 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은 네. 변화의 매듭은 이게 돼 있죠. 우주 운동 변화의 매듭은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통일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이 변화가 이제 생장애 과정이 아니라 성하고 그리고 이제 저장하는 네. 이제 그 가을 겨울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토화 작용이 본체가 되고, 그러니까 실제 통일할 때 어떤 식으로 통일하냐면은 네. 토화 작용이 본체가 되고 상화 객체가 되고,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금화 교역을 통해서 완성된다 이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럼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목, 화, 토, 금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은 봄, 화는 여름, 네. 그리고 토가 이걸 중재하면서 통일 넘겨주는 네. 이게 토부터 이제 보는 게 토. 그래서 토부터 보는데 네. 토가 중재하면서 넘겨주는데 거기서 뭐가 이제 들어오냐면 상화라는 게 들어온다. 왜 그쵸. 들어오냐? 토화 작용을 도와주게 들어온다. 객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토화 작용과 상화 작용이 둘이서 합세를 해가지고 뭘 이루냐면은 금시대의 금이라고는 열매 완설이 이룬다는 뜻이거든요. 상화가 뭐냐면은 네. 상화가 이제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은 여름 꽃이 피고 나서 열매가 맺게 되는데 네. 그 중간에 단계가 뭐냐면은 꽃이 네. 꽃에 아주 작은 열매가 먼저 생기잖아요. 그쵸. 그리고 꽃이 이제 떨어지죠? 떨어지면서 이게 커지거든요. 그쵸. 바로 요 작은 열매, 아. 요걸 상화라고 그래요. 아. 그래서 요 상화라고는 작은 열매가 이제 그 네. 속에다가 양기, 그러니까 우리 말은 진양 기운을 이제 햇빛하고 영양분을 거기다가 이제 포장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열매가 되는 건데 네. 이 바로 요 작은 네. 이 열매, 쬐끔만 바로 그 물주머니 같은 그 막, 그걸 상화막이라고 그러고 그 속에다가 영양을 채워서 열매를 만들기 때문에 요걸 상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 토화 작용이 되고 열매 사이에 뭐가 네. 있냐면은 그 중간 상태로 꽃과 열매가 공존한 같이 상태. 있는 그때가 상화입니다. 그러니까 꽃이 시간대로 토고, 봤을 때. 꽃이 토고 네. 열매가 금이면은 꽃과 작은 열매가 있는 같이 상태가 상화의 상태. 약간 늦여름 이런 예, 거 약간 아니에요? 그때. 그죠? 예, 그것을 지나면서 요것이 두 개가 네. 되면서 열매를 이제 이루어내는 거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장화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우주 일련의 개념이 또 여기 등장을 이렇게 하게 되고요. 네네. 그리고 사람 몸으로 올 때는 사람이 이제 그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조건이 토화작용인데 토화작용이 잘 되는 네. 육체여야지 장수하고 이렇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토화작용이 우리 몸 안에서 장부로서 이제 비유가 됐을 때 이렇게 네. 배치가 되면 네. 이게 진술충미가 축토는 간, 목기운, 미토는 폐, 네. 그리고 진토는 이 심장, 심화, 그리고 술토는 신장. 네. 이렇게 이제 그걸 작용하는 기초를 이루는데 네. 이 토화작용이 목화금수 그러니까 뭐 이 간폐, 심신 네. 이거 안에 이제 일어나는 투쟁을 잘 조절해서 네.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어우러지게 할 수 있으면 된다. 그쵸. 그런데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게 뭐냐? 태울주다. 아. 태울주를 그러면 내 몸에서 토화작용이 일어난다. 토화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과 의식이 명화되고 순화된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이제 도전에도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태을주는 본심 닦는 주문이니 태을주를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깊어지느니라. 예. 이제 이것에서 아주 뭐 네. 그 쉽게 이제 본심 닦는 중문이라고 하셨고요. 네. 깊어진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 원리적인 것보다도 현상적인 걸 다 포함해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갔을 때는 실제 이 네. 엘사가 중심으로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네. 우주 일련에서 이제 목화금수를 실제 이제 궁극의 이제 존재로 배치를 하면 네. 토라는 그 이제 실체가 뭐냐? 토 자리에 계신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계신다. 근데 그분이 바로 이 대우주의 우주 일련 12만 9,600년이라는 큰 우주 일련의 시간대를 통해서 인간을 농사짓고 계시는 네. 하나님, 하나님. 상제님의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엘사가 네. 바로 그거를 지금 자기가 보여주고 있다. 약간 오토처럼 보이는데 살짝 10토 아니고. 근데 여성이기 때문에 10토로 볼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아. 오토. 네, 그렇군요. 네, 또 5토랑 그렇게. 10토랑 또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자로서 네. 본 게 아까 얘기했던 이제 토의 작용이 두 가지라 했잖아요. 네. 토와 작용이 하나가 낳는 작용인데 네. 여자를 배치하는 것 자체는 어떤 어머니로서의 낳는 작용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신화에서도 네. 그 지모신에 대한 신화가 있고 여신에 대한 신화가 있고 아, 여자 하느님에 그렇죠. 대한 신화가 있는데 네. 바로 그 낳는 것에 어떤 그걸 더 강조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이 겨울왕국을 만든 네. 사람들의 이게 그 깊은 어떤 의식 속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우주 원리에 대한 거를 결국 찾아가도록 사람들한테 알리도록 이렇게 하는 네. 영화로서 네. 지금 결과물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이게 우리가 그 낳는 천지 이제 만물의 부모로서의 그 네. 토의 역할 네. 이 하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하나는 이제 만물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토의 네. 역할 이걸 아까 이제 조화라고 해요. 조화. 네. 그래서 이 태울주의 다른 말이 뭐냐면은 네. 천지조화 태울주라고 그래요. 그렇죠. 네, 모든 변화를 생성하고 일으키는 그리고 일어나게 하는 이제 그런 그 창조하고 일으키는 그 네. 일을 하기 때문에 천지조화 태울주다. 음.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원소의 중앙에서 이거를 네. 사원소를 통제하고 네. 통화하고 네. 주재한다고 하는 주재. 이거를 그렇죠. 이제 사실 주재한다는 말 쓰거든요. 네. 낳고 주재한다. 어. 그러니까 그 자리가 뭐냐면은 어머니 부모의 자리면서 또 임금의 자리가 돼요. 그 자리가 또 가르치는 스승의 자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 군사부일체라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이 통화하고 주재한다는 입장에서는 임금의 입장인데 바로 이 중앙 토에서 네. 바로 하늘의 중심 하늘에서 네. 우주를 주재하고 통화하시는 분이 바로 임금으로서 하늘 임금으로서의 바로 상제님이 그 역할을 하시죠. 그래서 상제라는 말 속에 바로 네. 그 하느님 제라는 그 말 속에 이미 그게 들어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재하고 통화를 하시는데 네. 그럼 어떻게 우주를 주재하고 통화를 하실 수 있냐 그분이 어떻게? 바로 그 분이 바로 이 조화권을 쓰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의 네. 그 권위, 우주 만물을 조화할 수 있는 그 권능이 있어요. 권능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우주를 만물을 그렇죠. 낳고 주재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의 다른 말이 뭐냐면 조화주 하나님, 조화주 상제님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조화를 하시는 상제님인데 네. 바로 이 하나님의 조화의 손길을 네. 이제 예로부터 신이 모든 만물을 네. 주재하고 이제 그 내면에서 네. 신의 작용 손길이 있다고 할 때 그 신도 물론 이제 자연신으로서의 신도 있지만은 네. 하나님의 그 작용을 이제 서양에서는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뭐 신의 예정 조화설이라든가 뭐 일신이라든가 일자라든가 모든 얘기들 그리고 부동의 원동자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걸 이제 운동시킨다 할 때 부동의 원동자도 결국 이제 신의 개념으로서 이제 같이 논의가 되는 게 바로 이 모두 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토를 어떻게든 설명해 보려고 다가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노력들이죠. 모든 얘기는 다 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참 토와 영화였습니다. 엘사가 네. 어떤 목소리를 듣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정령을 깨웠어. 그래서 이제 떠나야 돼.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약간 레디고 정도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네. 이제 그것도 후크가 돼서 네, 네, 맞아요. 계속 따라하게 만들죠. 그런데 이제 떠나요. 근데 늘 그 주인공들 있죠. 스벤이 끄는 마차는 아니고 이제 술록차인가? 안나 동생과 올라프와 이제 그렇죠. 크리스토퍼 가게 돼요. 가다 보니까 가는 중간에 올라프는 끊임없이 떠듭니다. 아, 그렇죠. 잠도 못 자게. TMI. 네, TMI예요. 계속 말을 해요. 계속. 그러다가 방구가 많아지면
설사를 못하고 뭔가 사고를 알아치는데 그것이 이제 결정적인 이 영화의 핵심 주제가 됩니다. 약간 복선 같은 건가요? 복선이면서 사실은 대놓고 영화를 스포한 건가? 저 사람들이 못 알아먹을까 봐서 네.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죠? 그럴 수도 부제가 있겠네요. 돼버려요. 이 영화의 어. 부제. 겨울왕국 이거 프로즌인데 실제 그렇죠. 그거 알아? 물도 기억한다는 거?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예. 물은 모든 걸 기억해. 그리고 뭐 별 얘기를 다 해요. 뭐 고래가 뭘 했다는 둥 뭐 하고 별 얘기를 다 하는데 네. 제가 볼 때 이거를 강조하기 위한 다 이렇게 그쵸. 그런 걸 갖고 네. 사람들이 겨울왕국 2의 부제는 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다. 아, 이렇게 익숙하죠. 이제 아예 딱 때립니다. 네. 아, 물의 신비,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하여튼간에 물의 신비를 온통 다 드러내요. 맞아요. 노크라는 물의 정령과의 대결도 그렇고 그게 제일 강력했거든요. 또 네. 예. 실제 엘사가 쓰는 마법도 기본적으로 얼음 마법, 그러니까 물 마법이에요. 그렇죠. 한마디로. 얼음을 다루는 것 같은데 사실 음. 물을 다루는 거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 이제 물로 바꾸고 이제 막 계절까지 바꾸고 맞아. 이렇게 되고 생명을 심지어? 창조하고. 예, 심지어 막 생명을 화생해내. 맞아. 그래서 처음으로 만들어낸 게 올라프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게 이제 약간 큰 그 괴물 같은 뭐죠 그 얼음 마시멜로. 괴물. 네, 아. 마시멜로. 그 이름이 뭐, 귀여워요. 마시멜로요? 마시멜로예요. 그리고 올라프 네. 이게 이제 겨울왕국 1과 2 사이에 있었던 올라프의 이제 모험 얘기가 이제 짧은 애니메이션 20분짜리가 나왔었어요. 아, 저 봤어요. 그래요? 네. 되게 귀엽거든 그게. 네. 근데 거기에 엘사가 재채기를 해요. 어. 애치 하면은 거기서 작은 눈사람들이 또 생겨요. 그래갖고 올라프 동생들이야 다. 아. 마시멜로도 동생이야. 올라프 동생이야. 아. 그래가지고 네. 얘네들 이름이 스노기, 예, 스노우 뭐 이런 걸 따서 한 건가 봐요. 재채기로 탄생했어. 그 마시멜로가 예. 1에 나왔었잖아요. 근데 2에 나오는 그 돌 정령이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거기 갔지. 그렇구나. 네, 이렇게 마시멜로 그러면 붙어 있는 아마 자기도 모르는 그렇죠. 본성이 나왔나 봐. 기억에 있던 그게 이제 발현이 돼서 그 모양으로 만든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그걸 지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네. 아니, 근데 신기했어요. 이렇게 좀 전에 뭐 재채기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네. 그 저 생각이 나네요. 그 옛날에 여화 씨라든가 아. 그 사람 만들 때 여화 씨를 아마 그걸 처음에 이제 네네네. 사람들 만들 때는 손으로 직접 이렇게 정성들 만들었는데 이때 사람들은 이제 멀쩡한 사람들이죠. 귀찮아. 그다음에 귀찮으니까 아마 저기 막 이렇게 빗자루 같은 데 해가지고 툭툭 털어가지고 아 진짜. 만들었나? 그래서 걔들은 좀 떨어지는 애들 나왔다. 뭐 그게 이제 동서양의 네. 공통된 신화로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다 생긴 게 다른가요? 아 그러니까 원래 종족은 아, 현명했는데 지금 나온 사람들은 더 떨어지는. 우둔하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네. 엘사가 1탄에서 만든 성에 살아요. 네. 이것도 참 그러니까 어. 숨은 이야기들이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이 되게 많도록 아. 설정이 다 돼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1탄에서 엘사와 안나의 부모님이 네. 엘사의 비밀을 찾아서 이제 바다로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네. 죽은 것도 이제 바다 물과 관계돼서 이제 물에 휩쓸려 폭풍해서 그렇게 된 거고 네. 4대 정령을 만났을 때도 물마법으로 제압을 하고 그리고 이 겨울왕국 2에서 결정적인 장면이 뭐냐면 댐을 붕괴시키는 거예요. 물로 맞아요. 이 이야기의 핵심의 그 원한을 다 해소하는 거예요. 아. 역사를 바로잡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렌델이 물로 이제 잠길 때도 얼음 마법으로 확 그걸 해서 구하고. 그렇죠. 그리고 아토알란이 또 이제 그 물 강을 뜻하고 이게 전부 물이야. 이거 다 물이 아닌 게 없어. 다 물이야 물. 이건 처음서부터 끝까지 물로 돼 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이 우주를 얘기할 때 뭐 네. 이게 약간 설명은 잘못됐지만 이 네. 우주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원소가 뭐냐 할 때 이제 수소. 수소. 물의 기본이 되는 수소. 수는 물 숫자죠. 물을 이루는 어떤 네. 원소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 H 그죠? H2 붙이면 물은 뭐지? H2O. 아, 그렇지. 오래돼가지고 바보가 큰일 됐네요. 났네. 이렇게 생겼지 참. 맞아. 그래서 이 우주 공간에 물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발견되는 거는 그쵸. 어떤 그 지금은 뭐 망원경으로 그 물질이 어느 별에 뭐가 있는지까지 지금 맞추니까. 네. 그래서 우주에서 인간이 생존하는 그 조건으로 물하고 공기를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물이 없는 별을 찾는 게 더 어렵다고 네, 맞아요. 할 그 정도로 정도예요. 진짜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다 있다고 봐야지 이제. 네네네. 근데 인체도 물이 70%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이런 걸 보면 네. 그 사실은 생명의 기본이 물이면서 네. 인간도 다 사실 이게 물이라고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그쵸. 물이거든요. 물덩어리죠. 그래서 우주 역사가 흘러온 것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물의 역사다.
이렇게도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 문명도 물에서 시작하고. 네, 그렇죠. 물을 네. 중심으로 뭐 4대 그렇죠. 강역을 그렇죠. 통해서 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굉장히 재밌는데 네. 그래서 인간을 이제 얘기할 때 인간의 핵심, 인간의 정수 얘기할 때 거기도 벌써 정수거든요. 그래서 그 핵심을 정이라고 하는데 그 신장의 정수라고 한다. 물이다. 네, 그런데 이 개벽실제상 책에는 종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 인간의 정은 대우주 생명의 핵이다. 그래서 어려운데 되게. 이 핵심적인 말이 되게 어려운데 네. 이게 이제 동양의 수행 문화와 문화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거의 근본을 밝히는 동양 철학의 세계에서는 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죠. 음. 그래서 인간 생명을 지속시키는 동력원이 신장의 수기인 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이게 이제 요 다음이 중요한데 네. 개벽실제상황 책에는 우주가 진화해 온 역사의 전 과정이 내 몸에 정에 맺혀 있다. 아, 물은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대우주의 역사를 네. 어떤 의미에서는 기억하고 있다고도 네. 인간 몸속에 다 있다라고도 볼 수 있다. 유전된다.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이제 우리 몸 자체가 네. 이제 네. 별의 역사가 기록이 돼 있다. 이거 뭐 지금 과학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비유해서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우주가 그러니까 탄소 이제 이게 그냥 생성된 게 아니라 우주가 이제 폭발 때 초신성 폭발 때 생겨가지고 인 같은 초신성의 거 산물이다. 네. 그래서 이제 별이다 인간이니 이제 저변 나의 별 저변 니별이라고 하는데 이제 물론 동양에서 얘기했던 건 다르지만은 네. 과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기록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DNA에서 음. 이제 기록이 되고 또 뭐 메모리로 기록이 되고 여러 가지 네.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지금 과학이 DNA 가지고 지금 기록을 하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오랫동안 네. 이거 자기 디스크라든가 무슨 이제 USB라든가 네네네. 이런 것들은 세월 지나면 전부 다 기록이 사라지는데 그렇죠. DNA가 가장 오래 지금 남는다고 그러거든요. 아, 진짜요? 그 DNA를 이용해서 이제 그거를 지금 하는 거를 이제 네.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 전부 다 연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음. 메모리를. 근데 진짜 오래된 기록은 어떻게 보면 물로 파동으로 이제 기록이 되는 이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홀로그램, 이제 홀로그램 얘기하는 사람은 홀로그램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파동이 그냥 파동이 아니라 홀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이게 그게 이제 우주는 기록을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프랙탈처럼 네. 하나 속에 이제 우주가 들어있다고요. 티끌 먼지 속에도. 네. 그래서 이것이 그 홀로그램으로 그 속에 전부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하나 속에 이 우주의 모든 역사가 이미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뇌도 이제 우리가 신명지부라고 그러는데 이게 신명지부 송가체를 사실 얘기하는 건데 네. 이 신명지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 정보를 기록하느냐 우리가 뇌가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그 뇌의 어떤 정보 기록을 네. 이렇게 뭐 해마라든가 시냅스라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얘기하는데 네네. 이 동양이나 어떤 그 영적인 사람들이 했던 거는 이 바로 이렇게 그 파장으로서 파장으로 이 기록이 된다. 파장 기록될 때 네. 이게 홀로그램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 머릿속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네. 뇌를 잘라도 하나 가지고 이게 그 부분에 이제 그쵸, 그걸 그쵸, 그쵸. 기억 재생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게 좀 있거든요. 또 하나가 이제 네. 그 아카샤 기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카샤. 아카샤는 이제 여러 가지 네. 많이 쓰이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제 제후원소에서 네. 힌두나 불교 쪽에서 얘기하는 네. 그 제후원소는 아카샤거든요. 이름이. 네, 그때 이제 아카샤란 말 쓰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토화작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또 그래서 나오네. 그 아카샤라고 하는 이 토라고 하는 네. 바로 거기에 그 우주 만물의 기록이 다 이제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카샤라고 하는 그 기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것이 네. 산의 말씀 이제 주도신 야도신이 네. 그거를 다 적고 보고서 있다. 기록한다 했는데 네. 사실은 이제 모든 것이 지금 이 우주에 이제 아주 새겨져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이제 리바이 도우리 목사라 해가지고 네. 이 성약성서를 쓴 사람이 있는데, 보병구. 예, 보병 보고서. 근데 그분도 네. 그걸 보고서 아카샤 기록을 보고 썼다 이런 아. 얘기를 할 정도로 아카샤에 대한 얘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 모든 기록이 아카샤에 다 남아있다. 만인경처럼 네. 이게 다 지금 다 기록이 돼 있다. 에드가 케이지도 예, 이런 그랬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미래의 기록도 기록돼 있다. 그걸 살짝 들춰본 거다. 오. 그래서 천기누설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거죠. 그래서 네. 인간 몸속의 정이라는 게 대우주 수십억 년 변화의 노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그래서 태울주를 읽으면 많이 읽으면 네.
그런 우주 본체 생명 태극수의 기운을 강력하게 받아서 네. 이 우리 몸의 수기를 축적해서 저항력과 면역력이 강화된다. 지금 이제 우한폐렴이 이제 네.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병마도 물리칠 수 있다. 그래서 음. 태울주가 수기, 저장, 주문이다. 그래서 태울주 우리 몸속에 기본적으로 그런 우주 변화의 그런 노정이 다 있는데 네. 우리가 인간의 어떤 의미에서는 깨어나지 못해서 네. 그렇게 지금 이제 모르는 거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꼴인데 실제 뭐 BTS가 얘기하는 최근에 나오는 앨범도 네. 자기 내면의 진짜 자아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 시대의 진짜 주제거든요. 태울주를 읽으면 진정한 자아. 그래서 수기를 축적해서 네. 진짜 내 몸에 이제 빛을 축적해서 음. 진짜 자아를 참 자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걸 이제 볼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해놓고 계신 거고요. 이 물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이제 신비로운 존재다. 그래서 네. 물의 기억에서 워터 메모리를 이제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물은 신이다. 바닷가에서 파도 치는 거 가만히 보면 바다 의식이 성령 의식이 있어서 지금 우리들 문명의 머리 가지고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소리다. 태울주를 읽어야 원래 그 물의 모습, 물의 정신을 보는 것이다. 예. 태울주를 읽으면 그 물의 본래 모습, 물이 신이라는 거, 네. 물 자체의 그 정신을 보게 된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체험의 세계죠. 그렇죠. 체험의 세계에서 말이나 어떤 그게 아니고 이게 실제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이제 느껴봐야 되고 네. 이게 직접 이제 깨닫고 봐야 되는 세계가 있는데 이걸 간접적으로 얘기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네. 에모토 마사루 일본에 이런 사람이 있죠. 네. 그래서 뭐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이 이제 공전의 히트를 쳤고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 뒤에 나오는 시크릿이라는 책이 나오면서 뭐 사람이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사람이 뭐 간절히 네. 잃으면 우주가 이루어진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걸 나중에 비판해서 뭐 정치권에서 뭐 다르게도 쓰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 문화가 엄청나게 퍼졌어요. 맞아요. 이게 이제 결정적인 방아쇠가 또 나중에 된 게 양자역학을 만나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오. 근데 양자역학에서 이런 게 네. 인간의 의식이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꿀 수 있다. 그런 주변 환경을 바꿀 수 있다. 뭐 우주적인 영향을 네네네. 미칠 수 있다. 이런 어떤 근거가 돼 있는데 이거는 네. 동양에서는 이미 수천 년, 그러니까 거의 만년 된 역사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서양에서 이거를 이제 이론적 배경을 좀 찾으니까 이슈가 됐을 뿐 동양 문화에서는 수행 세계에서 늘상 했던 당연한 문화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운 의미 부여가 되면서 네. 대단한 걸로 돼 있고 네. 그리고 마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네. 뭐 또 비과학인 것 마냥 과학 지상주의로 또 그렇게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에모토 마사루 씨를 뭐 이렇게 좀 비판하는 것도 있긴 아, 하지만 여기서는 그걸 다루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좀 어느 정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에모토 마사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에는 기억이 있으며 그 안에는 우리의 생각과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물인 것처럼 이거 봐 우리가 물이래.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당신의 기도는 세계의 다른 곳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든 퍼져나간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뭐 이 책 보셨죠? 네. 안 본 사람을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제 두 가지예요. 이 실험이 이제 뭐 다 아는 사람 알겠지만 이제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면 네. 일단은 물에게 소리를 들려줘요. 그렇죠. 그리고 또는 글씨를 써. 그래서 붙여. 그리고 뭐 얼려 순간 냉각을 시킨 다음에 네. 물 결정 구조를 현미경으로 본다. 네.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죠. 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네. 가장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충격을 준 게 육각형의 형태가 드러난다는 거. 가장 좋은 상태일 때. 예. 그래서 긍정적인 소리, 사랑, 뭐 어떤 행복 이런 걸 들렸을 때 육각형이 드러나고 부정적인 뭐 욕 뭐 이런 거 막 했을 때 꺼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깨지고 심지어 막 이상한 모양이 되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이 얘기했는데 네. 여기를 막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네. 긍정적으로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에서는 희망을 준 거예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저는 이분은 이제 굉장히 큰 공덕이 있다. 네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뒤에 이분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네. 아까 했던 양자역학도 얘기했지만 수많은 학자들이 네. 여기에 이제 인간의 의식이 뭐 우주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것이 무슨 단순히 무슨 사이비나 또는 뭐 어떤 뭐 그 유심론적인 게 아니고 네. 현대과학으로도 일치한다. 다 맞다 이런 게 이제 기도에도 계속 나왔어요. 유명한 학자들이 다 얘기를 했죠. 네. 뭐 근데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언어 찾은 거는 네. 여기 뭐 인도의 굉장히 유명한 구루예요. 근데 자기 바수데바라는 사람들 이런 얘기했어요. 물에는 기억이 있습니다. 당신 여기 이제 기억 얘기가 나오길래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기억에 집중하느라고. 네. 당신이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에 따라 그러니까 뭐 어떤 이게 치료하는 사람의 마음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네. 당신이 어떤 종류의 생각과 감정을 생성하는지에 따라
그것이 신체에서 행동합니다. 약간 이제 뭐 번역이 네. 조금 덜 됐긴 했지만 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서 내 몸이 바뀐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뭐 이런 평이 있더라고요. 한국의 정토에 느끼는 법륜순이 아까 나왔죠. 네. 이 있다면 인도에는 이샤 파운데이션을 설립한 자기 바수대바가 있다. 그 정도로 엄청 영향력이 유명한 있대요. 사람이네요. 예. 그리고 또 물 기억을 얘기한 사람이 또 이제 흑인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 상을 수상한 토니 모리슨이라는 분이에요. 네. 이분은 뭐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모든 물에는 완벽한 기억력이 있으며, 여기 뭐 더 세.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게 뭔가 근원을 향해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영원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퓰리처상도 받았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물의 기억에 네. 대해서는 이건 어떤 뭐 다 한쪽의 주장이 아닌 네. 어떤 뭐 굉장히 그 보편화된 네. 그런 걸로 이제 볼 수 있다. 네. 그리고 뭐 최근에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이제 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 인공지능 쪽으로 이제 굉장히 네.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뭐 아주 세계적인 사람인데 기술력으로. 네. 근데 이 사람 이제 수행을 또 해요. 네.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몸을 보라. 지구가 생겨난 이후 약 35억 년 동안 네. 구축된 빅데이터가 우리 몸에 있다. 그게 바로 유전대에 내려오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어떤 인간의 신비, 네. 인간은 이 우주의 집약체다. 인간은 이 우주의 역사책이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종교에서도 이제 우리 성수 신앙이라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청수, 정한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모든 종교가 사실은 이제 물로서 세례를 네. 받고 그렇죠. 물로서 맑은 태어나는 물을. 이제 그게 깨끗하게 정화하는 의미도 있고 네. 또 이제 어떤 그 신에 다가간다는 그런 의미도 사실 있는데 이제 그 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이제 우리가 수행을 했을 때 네. 수행을 하거나 상제님 이제 도전해 보면은 네. 수행했을 때 청수물을 마시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복록이다라는 네. 말씀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수행했던 분들 뭐 이제 얘기 들어보면은 네. 몸이 안 좋았을 때 네. 그 수행을 태울주 수행을 하고서 네. 그 이제 물을 마시게 되면 네. 이렇게 이제 태울주 수행 자체가 이제 진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 어떤 네. 파장을 보내기 때문에 네. 물이 그 파장에 그 기억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물을 마셨을 때 실제 몸이 이제 좋아지는.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했던 그 물이 이제 기억을 하면서 육각수 변한다 좋은 얘기를 네네. 하면 태울주 옛날에 우리 뭐 실험했던 것도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맞아요. 이제 태울주 자체가 이제 물을 어떤 그 더 좋은 물로 약수로 만드는 거죠. 약수로 만들어서 이제 실제 몸에 네. 좋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실제 있는 거죠. 네. 그 어디죠? 우리나라 축구팀 네. 포항 스틸러스인가 어디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거기서 이제 선수들이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경기 지고 하면은 막 우울해지고 부정적이 되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실험을 했어. 구단주가 있는지 뭔지 모르는데 그 선수촌 앞에 네. 이렇게 그 화분을 2개를 놓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쪽에는 약간 안 좋은 말하고 이쪽에는 좋은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예 TV에서 찍었어. 그래가지고 정말 선수들이 다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계속. 한 달 후에 봤거든. 이쪽은 막 긍정적인 사랑해 뭐 이렇게 했는데 막 컸어. 근데 이쪽은 이제 막 시들시들한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이 보고 야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 선수들이 그걸 많이 느꼈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선수들이 어떻게 하느냐 경기력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그랬대요. 그런 정도예요. 이게 이제 보편적인 문화예요. 보편적으로. 네네네. 이게 애써 부정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네. 파장이나 뭐 이런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네. 이 사람이 기억을 하잖아요. 네. 살아있는 이 동물들이 다 기억을 하거든요. 네. 과거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네. 기억을 하고 네. 이게 뭐 전기 화학적으로 뇌에서 뭐 작용해가지고 하든 뭐 하든 간에 네. 작용을 하는데 그 기억을 한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거거든 이게 그렇죠? 인간이 살아있기 네. 때문에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로서 인식을 하고 네, 네. 나의 기억을 인식하고 네. 그러니까 보편적인 어떤 우주적인 기억이 아니라 네. 그 중에 나라고 어떤 그런 내가 생성하는 그런 데이터를 나로서 지금 기억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지금 서양에서도 이 물알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탈레스가 말했던 이 모든 만물은 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처음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동해에서 예전에 얘기했지만은 네. 그때 탈레스가 했던 물은 네. 지금의 원자나 원소가 다르거든요. 그분은 물질만 얘기하는 게 네. 아니다. 살아있는 신성을 가진 그런 물. 이게 지금 어떤 물질적인 물이 아니라 태극수.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그 신성을 가진 어떤 그런 그 에너지 아니면 신적인 그런 걸 말한 거거든요. 그것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네. 이제 구성하는 네. 요소이자 그 원리가 된다 이런 얘기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뭐 헤라클레토스도 불이라고 했을 때 불도 사실 같은 거예요. 살아있는 불. 네네. 그러니까 신적인 불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화기. 그 후에 그거를 네. 제거한 사람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사원서를 처음 제창했던 누구죠? 엠페도클레스. 엠페도클레스가 그걸 제거를 해버리거든요. 그다음에 원자로 나면 더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서양만 그런 게 아니라 불교권에서도 그랬고 힌두권에서 다 똑같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이걸 이제 물질로 바라보는 우주 자체를.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했던 게 뭐냐면 신성을 제거해버려요. 신성을. 그러니까 그 신성을 제거하면서 계속 이제 온 게 기독교 쪽에서 이제 그 신성을 오로지 하나님만의 신성만 얘기하고 어떤 일반적인 어떤 만물의 신성을 제거를 또 해버리잖아요. 그 전통이 계속 이어져가지고. 근데 이것이 지금까지도 결국은 이어진 거예요. 지금까지도 원자론이 무슨 양자론이 해봤자 다 그 신성을 제거하기 때문에 반쪽 이론이네요. 얘들이 살아있다고 인정을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서로가 나랑 교감을 하는구나. 제가 영향을 받는구나. 제가 기억을 하는구나. 딱 하면 되는데 그걸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당이 어떻고 파동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어떻고. 근데 이게 전부 다 이거는 사족일 뿐이지 사실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우주가 살아있다. 살아있기 때문에 좀 더 기억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활론이라는 말 자체가 그 뜻이에요. 이게 만물이 활 살아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성이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엊그저께 이제 어떤 과학 팟캐스트를 들었어요. 어디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고. 인간이 이제 과학이 막 발달하고 생물학이 막 발달해 최근에 해가지고 됐는데 생물학을 보니까 이제 유전자가 핵심인데 그것까지 다 세포도 뒤져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거기 나온 학자는 이게 생물학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행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는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 뭐라고 했냐면 그렇죠? 자, 그래서 인간이 막 발달해가지고 막 세포도 뒤져보고 핵도 다 뒤져보고 이렇게 하고 DNA까지 막 이렇게 해서 DNA 복제하는 단계까지 이르니까 혼이 없고 신도 없다. 이게 나온 거죠? 아니 그런 말 안 했거든 그 학자는. 결론 내리더라고. 그러더니 다른 얘기로 넘어가요. 얘가 뭐냐면 너무너무 교만하다. 정말 교만하다. 그래서 이렇게 참 철부지가 있냐. 그 모른다고 한 거죠. 없다고 한 게 아닌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이렇게 말했거든. 근데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학자는 이제 다른 거 설명하고 넘어갔지만 물론 이제 무신론의 개념에서 이제 기본 개념으로 가니까 그럴 수 있지만 과학 팟캐스트는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걸 단정 짓는 것 자체가 벌써 이제 자기 그것만 이제 최고라는 얘기 이런 게 있고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좀 불쌍하다 이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탈레스 얘기도 했는데 이게 서양 철학의 시조를 탈레스로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서양의 자연 철학의 뭐 최초 인물 탈레스로 보거든요. 근데 탈레스가 만물이 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물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 아니 우리가 먹는 이 그 정수기 물이 뭐 만물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게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한동석 선생이 얘기했던 존재라는 것은 정신 플러스 물질이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있을 때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동양의 오행문화는 그걸 다 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탈레스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 이렇게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탈레스가 이집트 유학을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 탈레스가 이집트 유학을 해서 당시에 그리스 이쪽에서는 이집트가 아니라 최고의 발달된 그 나라예요. 뭐 천문학, 기상학, 수학, 항해술 뭐 모든 게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유학 가는 게 너무 당연했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 문화 선진국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게 되고 뭐 일식 관측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하는데 이집트의 그 문화라는 거는 전부 수메르 문명에서 이제 건너온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룩하게 되는데 그 실제 일식 관측도 바빌로니아 쪽에서 배운 걸로 나와요. 그래서 그걸 그 기록을 가지고 일식을 정확하게 맞추거든요. 근데 그것도 바빌로니아인들도 수메르에서 온 걸로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 뭐 심지어 자기 제자인 피타고라스, 탈레스의 제자가 피타고라스니까 거기도 자기 보고 야 제자야 너 이집트 가서 유학하고 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집트 유학을 통해서 물론 이제 피타고라스는 더 동양 쪽까지 왔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게 돼요. 그러니까 내내 서양 문명의 뿌리인 수메르에 이제 뿌리를 두고 있는데 수메르는 우리 다 아는 것처럼 황구에서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건 환단곡에 이제 해제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집트 문명을 일으킨 그 수메르 문명은 다시 그 문명의 이제 핵심이 크레타 섬으로 전파된다. 크레타 섬에서 유럽 최초의 문명인 미노아 문명.
이 민호화 문명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걸로 이제 음. 나오게 돼요. 뭐 저는 이게 자세히는 모르는데 네. 그렇게 서양사에서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 문명은 다시 그리스 문명으로 계승되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수메르 문명을 서양 문명의 모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김상일 교수가 얘기한 게 있어요. 어. 그리스인들이 수메르 문화를 흡수해서 음. 서쪽으로 통풍구를 만들어 주었다. 이건 어떤 진리의 통풍구 뭐 이런 거겠죠. 이제 어떤 뭐 정신적인 네. 그 메시지, 뭐 영감 이런 걸 끊임없이 이렇게 바람을 불어 넣어줬다. 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네. 서양 철학의 효시인 탈레스가 결국은 수메르 문명에 뿌리를 두고 있다. 어. 정신 문명의 자기의 그 원 네. 근원처를 수메르로 하고 있다. 그러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원 소설이 탄생을 했고 네. 그렇잖아요. 탈레스 이후로 쭉쭉쭉 나왔으니까. 네. 이 보면은 공기 바람으로 만물의 본질을 본 아낙시메데스도 탈레스 제자인 아낙시만드로스의 제자예요. 아.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는 최소한 탈레스한테 나온 거예요. 오. 나머지도 이제 그렇게 나왔고 그러면 서양의 지금 해리포터 뭐 네. 이런 문화 뭐 겨울왕국 이런 게 전부 사원 소설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네. 이 모든 것이 사실 탈레스로 올라가. 어. 그렇잖아요. 연금술 전부 다. 어. 근데 그 뿌리가 수메르. 어. 그리고 내내 환국의 문화가 온 거에서 뿌리를 대고 있다. 이렇게 어. 해도 결론적으로 이렇게 틀린 게 아니다. 매직 문화지 매직. 사실 이제 우리 네. 매직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게 이제 중간 다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배화교, 배화교. 이제, 예, 아우라 마즈다 네. 모시는 네. 이제 그 조라스터. 조라스터교의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 네. 사제들을 마기에서 매직이란 말이 나오게 되는데 오. 더 들어가면 이제 마고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 그래서 그 원 뿌리가 네. 이제 그 환국에서 이제 이집트 이제 이란 고원 쪽을 갔다가 어. 이란 고원 갔다 거기서 이제 슈메르 쪽으로 이렇게 같이 음. 연결되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네. 얘기하는 M, 마고, 마기, 매직 이런 M에 대해서 이제 뒤에 좀 얘기를 하겠는데 바로 나오네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시죠. 얘기- 예. 그러네요. 좀 읽어주실래요? 네, 영화 겨울왕국 2에서는 물속에 들어있는 신성, 그게 모든 걸 메모리하는 기억이 있다는 내용이 있다. 그 메모리라는 말이 맴, 맴이다. 맴? 뭐 어떻게 발음해야 되나? 예. 히브리어의 맴에서 온 건데 그 말이 워터를 상징한다. 이게 아. 이제 종도사님 돈이에요. M을 뒤집어서 W가 되는 건가?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나? 오,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아, 죄송해요. 아니 그것도 뒤집은 거 떠오르네. M을 뒤집으면 그것도- 떠오르네. 맞네. 그것도 굉장히 그래요? 유력한 것 같아. 생각 안 해봤어. 다행이네요. 근데 네. 이제 이게 제가 이거에 대한 게 이제 어떤 책에 나올 텐데 뭐가 네. 없을까 하다가 이제 책은 좀 찾기 힘들었는데 네, 인터넷으로 뒤지니까 이게 나와요. 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헤브루 포 크리스찬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크리스찬들을 위한 기독교인들을 위한 히브리어 뭐 이런 뜻이겠죠. 공부하는 사이트인가요? 네, 그런 건데 이거 단순히 언어 공부 아니고 어원 그리고 거기는 수문 뜻 그리고 이제 신비주의 이런 게 막 들어 있어요. 여기 네. 이 홈페이지는 그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히브리어 알파벳의 글자에 숨겨진 신비를 알려준다. 네, 맞아요. 그렇게 돼 오. 있거든요. 그런데 네. 여기에 보면 이제 굉장히 재밌는 개념들이 나오는데 특히 네. 제일 중요한 게 네, 픽토그래프라는 이제 말이에요. 픽토그래프. 그러니까 픽처라는 말이 그림인 건데 그래프는 네. 어떤 상형 문자. 상형 문자는 그림 문자. 네, 어떤 모양으로서 이제 그걸 모든 뜻을 보여준다 이런 네. 뜻인데 이 픽토그래프를 형태로 보여주는 게 실제 네. 이게 만물이 변화하는 어떤 그러니까 산이면 그냥 산을 그리는 게 아니고 네. 만물이 변화하는 어떤 그 속에 상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글들이에요. 글자다. 이게 어. 픽토그래프가. 그래서 굉장히 네. 우리 진리적으로 볼 때 의미가 있다. 음. 그런데 여기 보면 M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는데 네. M이 파도가 물결치는 이렇게 물결칠 때 오르락 내리락 한마디로 파장 이런 모양을 상징하는 것으로 네. 웨이브 오브 워터라는 뜻이 있다. 음. 그러니까 이게 그 현대로 보면 그 어떤 이 우주의 대우주를 흘러가는 파장의 모습을 네. 옛날에 그 모습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도 있고 네. M이라는 글자가 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이게 참 이게 신비한 맞아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놀랍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네. 이게 이제 원문에 나오는 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유대 신비주의에서 맴은 네. 율법 여기 이제 영어로 된 걸 번역을 해본 거예요. 네. 그 율법이 이제 유대 신비주의의 율법이 토라가 있고 뭐 또 다른 게 있고 뭐 탈무드 이런 게 있죠. 네. 토라의 그러니까 율법의 샘을 상징하는 물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맴이란 글자가 벌써 물이야, 샘이야, 스프링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지하 샘물의 물이 알려지지 않은 근원에서 위로 올라와서 그러니까 저 끝을 알 수 없는 저 깊이를 알 수 없는 거기서부터 올라와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처럼 지혜의 샘은
하나님의 신비한 근원으로부터 솟아납니다. 전통적으로 맴은 물, 사람, 국가, 언어, 또 혀와 같은 몇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이 언어나 뭐 혀 뭐 이런 거니까 네. 그리고 국가, 사람, 물, 그러니까 이 맴이 그 네. 그 자체가 사람이고 국가고 언어고 어. 물이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물 자체를 의미하며 가장 오래된 형태는 파도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맴은 토라, 유대교 율법의 바다, 그러니까 바다, 네. C라고 나오고 탈무드의 대양, 오션이라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지식, 지혜 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다 바다랑 연결돼 있어, 물하고. 진리의 바다 이런 예, 뜻인가? 뭐 그렇게 연결돼서 맴이라는 말이 와 이게 물이란 뜻이면서 기억이면서 아까 얘기했던 저희들이 얘기했던 대우주의 여정의 네. 그 사람 몸속에 있는 정, 그 정수 네. 그런 거랑도 다 어떤 통하는 말이 돼버려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네. 본문 설명 중에 또 이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빼놓기가 아까워서 네. 맴은 신의 전제. 전제는 뭐냐면 여기 보면 divine omnipresence. 그러니까 모든 곳에 존재한다. 어느 곳에서나 있다. 동시에 어디에나 있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맴이라는 게 전 우주에 꽉 차 있는 거. 이런 걸 보면 태국수예요. 그잖아요. 그쵸. 태국수는 대우주를 꽉 채우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태국주의 바다를 이렇게 퍼서 네. 내 몸에 마시는 게 바로 태울주라는 네. 밥숟가락이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전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맴이 워터인데 우주의 동시에 어디에나 있다는 표현은 우주 본체 그 운동의 본체가 태국수라는 이 증산도 진리 내용과 이제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천부경 편을 조금 읽는 데까지 한번 읽어주실래요? 환단고기 북콘서트 천부경 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연의 참모습의 감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현실 세계에서는 물이다. 천부경의 일시무시일의 일은 기로 말하면 물, 일육수다. 조용히 맑은 물에 들어가서 도공을 해봐라. 그럼 물이 대우주의 거울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보면 그게 신으로 보이는 거다. 1905년 9월 상제님께서 전주 흑석골 호연의 집에 직접 우물을 파주시고 움막을 짓고 수행 공부를 시키셨는데 호연아 오늘부터 너 내외한다. 밖으로 못 나가거든. 그러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천상에서 물고기가 내려와 뜬다. 눈 뜨면 안 보이지만 바로 그것이 이 우주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비추는 거다. 물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비추는 만인경과 같다. 네. 근데 이거와 웨이브 워터, 맴, 기억 네. 뭐 이런 게 전부 연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동시에 어디에 있다. 종수님 표현이 이게 네. 뭐 만인경, 거울, 네. 내 마음을 그대로 비추는 대우주의 거울 이런 표현들하고도 이렇게 전부 연결되고 있다. 네. 예. 뭐 영화 중에 뭐 저번에 나왔던 거 DC 코믹스에 나왔던 뭐죠 아틀란티스 뭐 어쩌고 하는 아쿠아맨 네. 뭐 계속 물 가지고 이제 뭘 하고 물에 거기다 기억을 심고 뭐 그러는 것도 서양에서도 이제 좀 물에 대한 걸 더 찾아나가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동양에서는 네. 그 아까 얘기했던 이제 태국수 네. 태국수에서 원래 이제 그 우주 본체라고 그래가지고 네. 우주에 이제 무엇으로 구성이 되느냐 네. 했을 때 이제 무극택 환극이라 해가지고 삼택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주의 최초의 상태는 카오스 상태라 해서 네. 이제 무극 상태라고 얘기하고 네. 그게 이제 무극이라 하는 것은 이제 바탕이죠. 모든 게 바탕이 되는데 실제 이제 그게 드러나서 우주를 이제 만들 때는 이제 태극이 이제 동해서 태극에서 이제 모든 만물이 생겨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토를 현실 속에 실제 이제 구현하는 거, 네. 이제 그걸 형상을 갖게 하는 거는 이제 태극이 형상을 갖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태극수가 이제 우주를 낳은 창조의 본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창조의 본체, 우주 운동의 본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네. 바로 이제 우주 운동의 이제 실제 이제 형상을 낳는 그런 거로서의 그 본체가 되는 게 이제 태극수가 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태극인데 거기 수가 붙는다. 좀 심오해지고 있어요.